안녕하세요. 리버베드 제품 업데이트 및 사례로 바라보는 네트워크 모니터링에 대해 발표를 맡은 엑스퍼넷 홍표상입니다. 본 세션은 리버베드 제품에 대해 업데이트하는 내용을 필두로 네트워크 모니터링의 중요성, 네트워크 분석 사례 소개, 맺은 말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례에서는 DNS 이슈와 웹 와스 서버 딜레이 분석, 55365 퍼포먼스 체크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리버베드 제품 업데이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은 틀에 박힌 데이터 센터의 구조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구조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애플리케이션의 다양성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맥킨시 직원의 50% 이상이 오피스 중심의 업무에서 탈피하여 원격지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며 가트너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직 랩탑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업무를 보는 경우가 2016년 46%에서 2020년 63%로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양한 엔드유저 디바이스와 원격 네트워크를 통한 시스템 접근의 증가는 기업에게 엔드유저의 업무 생산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리버베드는 리버베드 클라이언트 엑셀러레이터로 이 화두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클라이언트 엑셀러레이터는 기업의 분산된 인력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향상된 성능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생산성을 유지하고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단말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IT 제어 및 가시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버베드 클라이언트 엑셀러레이터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사용자 단말에 설치되는 클라이언트 엑셀러레이터 에이전트와 사용자 단말에 설치될 에이전트를 통합 관리하며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컨트롤러로 구성됩니다. 클라이언트 엑셀러레이터 에이전트는 윈도우, 맥 운영체제의 단말에 설치가 가능하며 논 인터시브 인비저블 모드로 단말에서 동작합니다. 클라이언트 엑셀러레이터 컨트롤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반을 모두 지원하였지만 현재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플랫폼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컨트롤러는 버추얼 패키지인 ESX, 하이퍼바이저, KVM 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인 애저 플랫폼을 지원하며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클라이언트 엑셀러레이터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의 환경에 제약받지 않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가속화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유지 및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엑셀러레이터의 주요 특징으로는 컨트롤러를 통한 중앙 집중식 정책 관리로 편리성을 제공하며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리포팅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크리티컬한 주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가속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성 증대에 기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내의 복잡한 보안 정책과 다양한 솔루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광범위한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서두에서 잠깐 언급했던 원격지에서의 업무 지원과 같은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데이터의 안전한 전송, 데이터의 안전한 접근과 같은 보안에 대한 고민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내의 주요 애플리케이션도 SSL, TLS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현재 업무 트래픽의 50% 이상, 많게는 95%까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버베드 스틸헤드는 기존에도 SSL, TLS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개별 인증서 갱신 등의 문제를 개선한 SSL, TLS 애플리케이션 가속화 기능을 뉴 피처로 출시하였습니다. 전통적인 SSL, TLS 애플리케이션 가속 서비스는 기업 내 인증서 및 프라이빗 키를 스틸헤드에 설치하여 제공하였다면 뉴 피처인 SSL, TLS 심플리피케이션은 기업 내에
인증서 및 프라이빗 키 설치 없이 클라이언트 엑셀러레이터와 스틸헤드 연동만으로 가속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엑셀러레이터의 서티피케이트 서비스 기능을 통해 인증서 및 인증 경로를 관리 제어하여 SSL TLS 애플리케이션의 가속 서비스와 확장성,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인증서 관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현기차에서 사용 중인 스틸헤드 70 시리즈의 EOS는 현재 보고 계시는 표와 같으며 모델별로 상이합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지원은 보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례로 보는 네트워크 모니터링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모니터링의 중요성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여러 기업들이 바이러스를 피해 재택근무를 추진하거나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변화된 업무 환경에 발맞춰 여러 가지 솔루션을 준비하고 서비스하느라 고생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며 기존과 다른 망 환경이 복잡한 업무 환경에 더해져 업무의 이중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네트워크 모니터링 그리고 트러블 슈팅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사용자의 39%, 네트워크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전체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이 네트워크 운영 환경을 파악하기도 전에 네트워크 이슈에 봉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운영 환경에 대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애 처리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슈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이를 현업에 적용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명확한 원인 파악과 장애 처리가 가능하며 더 나아가 정확한 재발 방지 대책까지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큰 이득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페이지에서는 현 IT에서의 다양한 화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든지 각종 디바이스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모습이라든지 봇을 통한 고객 응대라든지 이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근무 환경의 변화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며 가장 빠르게 두드러진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은 오피스 중심의 업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택근무 등의 원격지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5365 등의 사스 환경으로의 변화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이슈의 발생으로 원인 파악과 조치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또한 전산으로 관리되는 업무 트래픽의 지속적인 증가와 보안 및 업무 효율을 위한 인프라 복잡성으로 인한 이슈 원인 분석의 난해함은 모든 네트워크 운영자와 고객을 괴롭히는 고칠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중요 데이터와 이를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보안은 나날이 심화되는 추세이기에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이전입니다. 기존의 레거시 네트워크로부터 프라이빗, 퍼블릭 등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이전함으로써 발생할 다양한 이슈에 대한 불안감은 운영자로 하여금 환경 변화를 결심하게 하는데 큰 방해 요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기존과 다른 환경으로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모든 특이점이 미지의 존재로서 크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거나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변화와 신기술로의 도전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어떤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면 처리 속도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에도 획기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분석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모니터링,
그리고 분석에 대해 막연하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그 기준에 대한 판단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모니터링은 큰 틀에서부터 상세하게 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그림과 같이 전체 트래픽부터 지점, 애플리케이션, 개별 세션, 각 IP까지 큰 파이부터 작은 파이로 이동하게 됩니다. 트러블 슈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최소한의 정보는 필요하겠죠. 문제가 되는 IP라던가 지점이라던가 애플리케이션이라던가 이렇게 파악된 대상을 중심으로 다시 큰 틀에서 작은 대상까지 확인합니다. 문제되는 IP가 있다면 전체 네트워크가 문제인지 속한 지점이 문제인지 특정 대상과의 연결성에 대한 문제인지 말입니다. 실제 분석 사례를 통해 분석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DNS 포워더 페일러 분석입니다. DNS 서버는 국내 데이터 센터에 존재하고 루트 DNS는 AWS에 존재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WAS01에서 백본을 거쳐 DNS01 서버로 DNS 쿼리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DNS01에 정보가 없을 경우 AWS에 있는 루트 53으로 다시 쿼리를 날려 정보를 받아오는 구조입니다. 장애 시나리오는 WAS01에서 DNS01로 쿼리를 보냈으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AWS의 루트 DNS로 다시 쿼리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서비스 장애로 DNS 서버가 도메인 리졸빙을 하지 못하는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트래픽 분석기는 미러 트래픽을 받아 분석하는 장비로 화면상에 보이는 1번, 2번, 3번 구간의 트래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장애 내용과 각 IP, 애플리케이션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 접수 내용에 따라 전체 트래픽에는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고 DNS에서만 이슈가 발생했다고 하였기 때문에 DNS가 어느 구간에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 동작하지 않는지를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3번 스위치 구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AS01에서 DNS01로 DNS 리퀘스트 트래픽을 확인한 결과 장애 시점에 트래픽이 급감하지만 지속적으로 트래픽이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DNS01에서 루트 DNS로의 DNS 리퀘스트 트래픽 현황도 앞서 본 그래프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13시 35분 27초라는 정확한 장애 시점을 추가로 알게 되었으며 3번 구간에서 리퀘스트 트래픽은 이상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DNS 리퀘스트를 보내는데 이는 장비에서 WAS01과 DNS01 모두 상대 측으로부터 DNS 레스판스가 없을 경우 주기적으로 DNS 리퀘스트를 통해 DNS 상태를 체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간에서는 회선 및 장비의 이상 동작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스판스 트래픽을 통해 정말 장비 이슈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3번 구간에서는 DNS 리퀘스트 트래픽에 비하여 DNS 레스판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WAS01에서 DNS01로의 헬스 체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망은 물론이고 DNS01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애 시점 이후 대부분의 DNS 쿼리는 상태 체크를 하는 DNS 헬시 쿼리로 확인하였고 리퀘스트 및 레스판스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번 백본 스위치 구간입니다. 앞서 확인한 내용과 동일하게 리퀘스트와 레스판스를 확인합니다. 이때 특이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본 구간에서는 DNS 리퀘스트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DNS 레스판스는 전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위치 3번 구간에서 헬스 체크를
통해 주기적으로 리퀘스트를 보내고 레스판스를 받는 것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백본 구간을 거쳐 AWS로 리퀘스트를 보내는 것까지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1번 라인 스위치 구간까지 도달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응답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번 라인 스위치 구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라인 스위치 구간을 확인한 결과 DNS 리퀘스트 및 DNS 레스폰스 모두 장애 시점을 기점으로 트래픽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DNS 이슈는 2번 백본 스위치와 1번 라인 스위치 사이에 특정 장비가 DNS 리퀘스트 혹은 DNS 트래픽 자체를 차단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전체 트래픽 추이를 통해 망 이상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나 단절 및 이상 동작으로 의심할 것이 없기 때문에 2번 백본 스위치와 1번 라인 스위치 사이에 특정 장비가 DNS 리퀘스트 혹은 DNS 트래픽 자체를 차단하는 문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내용 구성도와 함께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구성도의 빨간 선이 DNS 리퀘스트, 초록색 선이 DNS 레스판스로 패킷 플로우는 화살표를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장애 발생 후 3번 구간의 DNS 리퀘스트 및 레스판스 확인 결과 트래픽 단절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헬스 체크 또한 주기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망 환경 및 장비 이슈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구간의 경우 DNS 리퀘스트는 확인되나 레스판스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1번 구간에서 리퀘스트와 레스판스 모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백본 2번과 1번 구간의 문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전체 트래픽은 정상 동작 중이기 때문에 2번 백본 구간과 1번 라인 스위치 구간의 특정 장비의 DNS 트래픽 차단으로 결론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웹 와스 서버 딜레이 이슈입니다. 구성은 웹 서버는 AWS에 존재하고 와스 서버와 DB 서버는 국내 데이터 센터에 있는 환경이며 와스 01과 와스 02 회선만 10Mbps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트래픽은 웹 서버에서 백본 스위치를 거쳐 VIP를 통해 와스 01과 와스 02로 로드 밸런싱하는 구성입니다. 여기서의 이슈는 웹 서버에서 와스 서버로 데이터를 요청 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 이슈에서도 장애가 발생한 시점과 대상, 각 IP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며 패킷 플로우를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구성은 일반적인 웹 와스 DB 환경이기 때문에 각 대상의 전체 트래픽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장애 발생 시점이라고 전달받은 13시 22분경 전후로 각 대상의 스루풋을 확인한 결과 와스 01에서 특이점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 0.1Mbps의 스루풋이 발생하였으나 장애 시점에 10Mbps의 높은 스루풋이 발생한 것을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웹서버, VIP, 와스 02는 장애 시점의 스루풋에서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와스 01의 높은 스루풋을 유발한 대상 IP를 확인한 결과 10점, 60점, 80점, 34로 앞서 구성도에서 트래픽 제너레이터라고 명명된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이상이 되는 서버와 이를 유발한 대상을 찾았지만 정말 그 외의 것들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라인 스위치 구간의 회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라인 스위치 구간에서는 AWS 웹과 VIP 미러 트래픽만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회선의 전체 스루풋을 기준으로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웹 서버 스루풋의 경우 전체 스루풋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VIP 스루풋의 경우 장애 시점에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0.15Mbps에서
0.05Mbps로 감소하여 매우 적은 스루프 변화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1번 라인 스위치 구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번 백본 스위치 구간입니다. 이번 백본 스위치 구간에서는 웹, VIP, WAS01, WAS02 트래픽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측 상단의 전체 스루풋 대비 모든 대상의 스루풋에서 특이사항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백본 스위치 구간 또한 특이사항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 스위치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 스위치 구간에서는 WAS01, 02의 트래픽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구간의 전체 스루풋을 확인한 결과 회선 자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WAS02의 스루풋이 장애 시점에도 최대 0.2Mbps를 유지하는 데 비해 WAS01은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10Mbps를 기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초 단위로 분석을 진행해도 10Mbps로 트래픽이 눌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슈의 원인은 명확하게 트래픽 제너레이터의 패킷으로 인한 병목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장애의 경우 이보다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선 부분에서는 네트워크 회선 환경 검증을 위해 스루풋의 추이 그래프로 이상 징후를 읽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서버 문제로 인한 이슈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는 화면은 WAS01과 WAS02 서버 응답 속도를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장애 시점에 WAS01의 서버 응답 시간은 100ms로 정상으로 보였던 WAS02의 125ms의 응답 시간보다도 적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WAS01의 응답 시간 차트를 확인해 보아도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서버 응답 시간이 아닌 파란색의 커넥션 셋업 타임과 보라색의 리트랜스미션 딜레이가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3웨이 핸드쉐이크 할 때 서버가 느려서 딜레이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환경에 의한 리트랜스미션 딜레이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세션과 달리 10점, 60점, 80점, 37 세션과의 응답 시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WAS01 혹은 3번 스위치 구간의 회선 문제가 아닌 WAS01과 트래픽 제너레이터 간의 네트워크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 가능성이 있는 VIP 로드 밸런싱 문제입니다. 로드 밸런싱 장비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장비입니다. WAS01과 WAS02는 나트된 IP를 바라보고 통신하며 해당 IP는 백본 스위치 하단 IP입니다. VIP가 WAS01과 WAS02로 적절하게 로드 밸런싱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아닌지 검증해 보았습니다. 먼저 WAS01이 통신한 리스트 중 10점, 60점, 1.254가 VIP와 동일한 응답 시간을 기록한 것을 확인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해당 IP가 백본 스위치의 하단 IP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IP에서 WAS01과 WAS02로 각각 맺은 세션에서 트래픽 현황을 확인한 결과 로드 밸런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리트랜스미션 발생 현황을 추가 분석한 결과 VIP에서는 최대 12개의 리트랜스미션이 발생했으며 장애 시점 전후와 유의미한 데이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백본 스위치의 하단 IP 경우 장애 시점에 초당 200개가 발생하였으며 발생한 리트랜스미션은 WAS01의 리퀘스트 리트랜스미션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로드 밸런싱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WAS01로부터 리퀘스트 트래픽이 발생할 때 리트랜스미션이 생기는 네트워크 이슈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구간 분석 결과 3번 스위치 구간에서 WAS01과 트래픽 제너레이터 간의 통신에서 10Mbps의 스루풋을 확인하였으며 WAS01 서버에 이슈는 없었고 로드 밸런싱 또한 정상적으로 동작하였습니다. 리트랜스미션 또한 확인하였으며 이는 WAS01과 트래픽 제너레이터 간의 통신에서 대부분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웹버스 딜레이 이슈는 트래픽 제너레이터에 의해 WAS01로 향하는 10Mbps 회선 병목으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간략하게 한 장으로 끝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분석 사례는 이슈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트러블 슈팅이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5365와 같은 사스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5365를 통해 사용하는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아웃룩이 구간별 응답 속도를 통해 문제가 있는 구간은 없는지, 문제가 되는 액티비티는 무엇인지 이 화면의 경우에는 실행을 시킬 때 문제가 되네요. 지역별로 퍼포먼스는 어떠한지 등을 한눈에 그리고 간편하게 구성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시보드는 레거시 환경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T 기술은 진일보하고 업무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VM, VDI, 빅데이터, SDN, SD-WAN 등 다양한 기술이 각광받으며 일상이 되었습니다. 망 환경 또한 10메가, 100메가를 넘어 100G, 200G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빠르게 변화해가는 상황에서 네트워크 모니터링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트러블 슈팅, 객관적인 매트릭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체크 등의 기능을 통해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 증대, 신규 서비스에 대한 위험 부담 분할, 장애 처리로 인한 부담감 완화 등 다양한 베네핏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모니터링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사용자 생산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 분석을 쉽고 빠르게 접속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개별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바탕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